안녕하세요. 자동신경TV 김경국 원장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자율신경 이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 올린 영상들을 미리 보셔야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먼저 보시고 오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머릿속으로 진정하자,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바로 꺼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 난 안 무서워 라고 100번 말해도 심장은 계속 두근거리죠. 이게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한번 올라가면 생각만으로는 잘 내려가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몸의 시스템 자체를 안정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율신경 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 교감신경을 낮추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작은 변화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서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수면 시간도 최소 8시간은 유지해 주시고요. 식사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어느 정도 든든하게 먹어서 포만감이 충분히 느껴져야 다음날 아침까지 부교감 신경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감을 높이는 습관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TV, 드라마, 넷플릭스 같은 시각적 자극을 주는 활동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잦은 술자리나 모임처럼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변화가 큰 활동이라 가능하면 줄여보세요. 물론 집에서 교감을 낮추려고 복식호흡, 스트레칭, 반신욕, 마사지, 폼롤러 사용, 명상, 클래식 음악 듣기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런 민간요법으로 해결될 정도였다면 병원에 오실 일은 없었겠죠. 교감신경이 너무 높아지신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호흡이나 스트레칭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나 환경적 변화가 계속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직장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가족 문제, 날씨의 변화, 3교대 근무 등 밤낮이 계속 바뀌는 환경이죠. 이렇게 환경적으로 교감신경이 높아진 분들은 과흥분된 교감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스내피 주사를 통해 치료하게 됩니다. 스내피 치료는 교감신경에 인해 과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관 내 압력을 낮춰서 교감신경 자체를 안정시키는 원리입니다. 자율신경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교감신경은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라디오 볼륨처럼 천천히 올랐다 내렸다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치료 역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교감신경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교감신경이 높아진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한 달 정도만 치료해도 많이 좋아지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몇 년 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 최소 3개월 이상은 치료 기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율신경은 사람마다 고유한 기본값이 있어서 교감신경이 한번 높게 설정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 밤 11시에 잠들었던 사람이 하루쯤 새벽 1시에 잠들다 하더라도 다음 날이면 다시 11시에 졸리듯이 높았던 교감신경을 낮춰놔도 계속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서 치료가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교감신경은 오랫동안 높았던 환자일수록 잘 내려가지 않겠죠? 하지만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당기다 보면 점점 일찍 졸리는 것처럼 교감신경도 계속 낮추다 보면 결국 안정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나 육아,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 패턴의 잦은 변화 등 환경적으로 교감신경이 계속 자극되는 분들은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선수가 무릎 치료를 받으면서 경기를 계속 뛰어야 된다면 쉽게 낫기 어려운 것처럼 자율신경 이상 환자분들은 얼마나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가 치료 기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했던 분들도 꾸준히 치료하면 결국엔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교감신경이 더 높아지기 전에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